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어젯밤 미 증시가 참 말하면서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좀 이런 웃음이 나오고요. 다우도 마이너스 3.5%, 나스닥은 4.7%, S&P 500도 4% 아까 넘게 빠지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전 업종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라는 소매 판매 업체의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이 소비 부진,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즉 급속도로 퍼지면서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며 투매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 급락에도 강한 국내 증시 모습, 그러나 타겟 실적 발표로 본 생각보다 빨라지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서서히 우리 주변을 다가온다는 사실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하락장 속의 반등이 약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시장에 많은 뷰를 좀 바꿔놓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약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뭐 시장 당연히 미 증시가 거의 급락급으로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진 거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 굉장히 양호하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은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도 1%대 하락이라 미국보다는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네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만큼의 하락은 없었는데 일단 오늘 밤 미 증시의 상황을 한 차례 더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스닥의 위치는 좀 올라와 있으나 나스닥 100 선물의 위치가 또 저점을 붕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또 무너지는지 이 부분까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장 계속 시황 이어가 보면 미 증시는 2일 전 파월의 컨퍼런스 콜에서 더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라갔었죠. 이 올라가는 거 자체도 저는 왜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버핏의 저가 매수 이야기, 그 다음에 줄곧 시장의 숏 이슈만, 그러니까 하락만 외쳤던 애널리스트의 갑작스러운 매수 추천, 그 다음에 소비 지표의 반등 등등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이 낙폭과대 인식에 있는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사실 그때 2% 후반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어제 이보다 훨씬 더 큰 급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내 증시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다행인지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 매우 좋아서 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양 시장 다 마이너스 2% 후반권에서 개파락 출발 이후에 2차 전지, IT 반도체 섹터 단에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가 저가 흐름 속에서 최근 지속적인 강한 수급이 유입되었던 2차 전지 섹터가 하락장 속에서도 폭발하면서 시장을 하드캐리 했고요. 특히 작년 에코프로 BM의 SK온의 10조 수주 이후 이번엔 LNF의 LG에너지 솔루션 향 7조 원대 공급 협약 계약이 시장을 정말 강하게 올려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일 종목의 이 초대량 계약 자체가 일단은 시장을 끌어올린 개별 이슈가 된 거고요. 그러나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수는 반등을 했죠. 여전히 하락 종목 수는 12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 예를 들어 소외된 종목은 더 힘든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올라가고 높은 종목이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장, 과거 2015년도의 시장이 계속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도 사실 이 한번 놓쳤던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모습이 있었고 또 고점에서 물렸던 경험들을 상기해 보면은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떨어져 주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떨어지지는 않고 또 다른 종목군들은 떨어지지 마라 해도 잘 떨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1등 종목, 최고의 종목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 시장 조정을 보였을 때 지속해서 관찰을 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최근 하락장에서도 정말 강하게 시장을 하드캐리하면서 올라왔는데요. 금일은 일단은 정말 단기 고점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 될 듯한데 이미 LNF의 계약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한 베팅을 지속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론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듯하고 보유자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시장, 즉 미국 시장을 다시 보면 전일 소매 판매 업체 타겟의 실적 쇼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침체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며 그동안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이게 추후 시간이 흘러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어떠한 시그널도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반등을 모색했다면 전일은 타겟의 실적 발표와 2분기 전망에서 소비 둔화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발언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기업의 실적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공포가 찾아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요. 즉 소비 침체, 경기 침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지수도 그리고 국내 시장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않아야만 되고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저점을 잘 지지해 준다면 바닥을 다졌다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시장에는 뭔가 새로운 악재가 출현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악재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뭐 생기는 악재 이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이 코인 시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악재는 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 그리고 이로 인한 대출 상품의 문제라든지 ETF 등인데 현재 스테이블 1위 코인인 테더의 문제가 터지게 되면 여러모로 골치 아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마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은 항상 감춰진 이러한 대출 규모라든지 등등이 있죠. 루나 사태만 하더라도 50조, 60조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는데 테더 움직이는 돈이 83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등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터지게 되고 이러한 상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이게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은 신선한 악재로 잠시 충격을 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죠. 그럼 반대로 그때가 적극 매수 구간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시장 특징 종목군들 보면서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개파락 할 때 가장 강했던 섹터가 2차전지였는데 개파락이 거의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좀 잡아 들어가기가 좀 굉장히 좀 머쓱했던 종목군들이 2차전지 섹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가부터 아주 빠르게 강하게 치켜 올리는 바람에 오후에 LNF에서 기사가 터진 이후에나 LNF를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하고요. 나노신소재, 후성, LNF, 대주전자, 코스모신소재, 코스모화학, ENDD까지 전부 다 강한 모습인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 이후에 잠시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원전을 장악하고 그러한 거를 우크라이나 원전을 가지고 러시아로 전력을 다시 보내면서 이러한 자금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장전에 있었는데 그러한 이슈가 재건 테마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해인이 좀 상한가에 갔고 이런 테마주들이 좀 돌아갑니다. 일단 내일 시장 어찌됐든 미 증시가 안 좋고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이런 해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IT 반도체, 2차전지 섹터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도 LG LX 세미콘이라는 종목 메가나칩 인수 의향서를 일단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DBI텍, 비메모리, 그리고 아비코전자, TLB, DDR5,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EU에서 친환경 2030년까지 4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친환경 비율을 45%까지 상향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서 2025년도까지 태양광 패널을 모든 신축 건물에 다 올려야 된다 라는 거를 지정을 했죠. 그로 인해서 오늘 태양광 섹터가 강했는데, 사실 대명에너지는 태양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신재생과 엮여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내일도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대명 에너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늘 강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봐야 되는 종목 정도. 자, 그리고 내일 드디어 바이든이 방한을 합니다. 일단 바이든이 방한 이후에 많은 의제들이 논의가 될 텐데, 당연히 오늘 장 막판에 올랐던 우주항공은 그렇게 시장의 메리트는 많이 없어 보이고요. 철강 관세 논의로 일단 시간에 철강주들이 무더기 상한가에 가 있는 점, 그럼 아마 시가 갭이 높게 떠서 출발하고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장중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논의가 된다면 오히려 오늘 시간에 오르지 않은 원전 쪽으로 시세가 붙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 체크를 해놓고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미 올라가 버린 쪽은 과감하게 버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SMR 관련된 이슈가 아마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SMR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미 증시가 빠졌을 때 수급이 아닌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SMR 관련해서 한신기계, 서전기계, 그다음 서전기전, 그 외 우진까지 세 종목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보죠. 일단 코스피는 이 박스권을 이탈한 상태에서 좀 아슬아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훨씬 강한 흐름이죠. 훨씬 강한 흐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저점을 이탈을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 저점을, 내일장이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은 일단은 저점 지지를 하는지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을 캐리했던 2차 전지가 한 번 더 시장을 캐리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올라가면서 차익 매물 성격의 물량도 저는 일부 나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더더욱 더 집중하고 봐야 될 시장일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종목을 매수 의견을 몇 개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 포지션상, 파생시장의 포지션상에서는 오늘은 적어도 하방은 지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내일 시장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이 약간 일일비 성격의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땀이 났나? 아, 심하. 先等一会儿啊，我在那个，好好好，我马上给你打电话吧。먼저 LNF 먼저 좀 보면요. 일단 오늘 시가부터 조금 강했었는데,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좀 잠잠하다가 오후에 여기서 이슈가 빵 하고 터져버렸죠. 저도 이걸 보면서 사실 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봤었는데, 그 전에 이미 상당히 올라간 부분도 있었고, 과거에 에코프로 BM의 이 발표 이후 밀어버렸던 그런 이력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갔죠.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돼서 바로 다이렉트로 좀 매매는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 이슈 나오고 약간 돌파 매매 성격에서 한 두어 차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이때 이슈가 나와서 돌파로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도 다른 계좌로 매매가 돼서 제가 여기 찍히진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를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상승 구간 내내 매매는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돌파 자리에서는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슈를 빵 터트리면서 이 신고가 영역을 뚫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매매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고, 재료가 그만큼 강한 재료가 시장에서 나와 주었기 때문에 같이 봤던 것 같고요.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늘 8천억대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한다든지 밀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또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악성 매물대, 강력한 매물대를 또 돌파를 하고 나온 신고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에서는 눌림이 가능하겠죠. 눌림 매매에서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돌파가 나온 거라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노 신소재가 오늘 좀 신고가를 갔는데요. CNT 도전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하나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 회사인데 그러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신고가를 좀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후성도 엄청 세게 올랐죠. 사실 오늘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거를 매매를 개인적으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도 엄청 치고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돌파자리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오늘 2차 전지를 뭐 나름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는데 2차 전지를 많이 매매 못한 게 조금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NF가 가게 되면 항상 세로닉스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5장에 세로닉스 잠시 상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LNF 매도하고 나서 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윗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좀 못 가더라고요. 여기서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눌림 매수를 하고 위에서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2차 전지 섹터 뭐 후발주자로 해서 END도 전구체 관련해서 유미코아에 납품한다라는 이슈 부터 좀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무조건 제가 볼 때는 1등 종목으로 항상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LNF가 현재는 가장 강력한 1등 주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후성 이렇게 되는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계속 많이 터지고 있죠. 계속 이런 차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도 후성은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 눌림없이 밀리는 경향을 매우 많이 보이는 종목이라 그 점만 원래 고유의 종목의 끼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 후발주자인데 아직 많이 못 올랐죠. 계속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모 화학도 나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 위주로 계속 시장 안에서 트레이딩하고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2차전지 계속 관심 가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살려야 될 라인이 2차전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대명 에너지가 있는데요. 신규주였죠.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그러니까 공모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급락이 맞았기 때문에 뻥튀기 되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저는 얘가 오늘 상한가 갈 때 그냥 단순하게 신규 상장 종목이 그냥 시장도 지지부진해서 그냥 올라오는 거구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아쉽게 마지막에 이제 물량을 팔아버려 가지고 상한가까지는 버티지를 못했는데, 신규주 매매 방법이죠. 이 구간에서 강하게 평소 대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평소 대비 거래 대금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는 좀 일부 매도를 하고, 재돌파할 때 비중이 여기서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량 매도가 된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근데 내일 이 종목은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신규 상장주가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종목이 내일 또 눌릴 수도 있겠죠. 누르게 된다면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16,000원 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왜? 이 구간에서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혹은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갭을 많이 들지 않았다 하면 이런 눌린 구간들 나오게 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해외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든지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면 그런 모습이 있겠죠. 전일 시간에 상가에 들어왔던 팜스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일 시간에 상가에 들어왔던 게 팜스코인데 시간에 제가 볼 때는 나름 상가를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돼지고기 가격, 삼겹살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슈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좀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얘는 시가 아래다가 좀 걸어놓은 거, 시가 아래 걸린 거를 체결시켜서 팔고 돌파에 팔고 해서 얘는 거의 10에 종목으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가가 8.4%인데 7%대 체결돼서 이쪽에 팔고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네, 강한 종목 위주로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이제 내일 바이든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내일 바이든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원전 섹터가 사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신기계가 시간에 좀 올랐네요. 못 봤는데 좀 올랐네. 일단은 SMR 관련해서 과거에 이 협약도 하고 뭐 협력에 대한 고위급 회담도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상이 만나서 뭔가 체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철강 관련해서 뭐 문배철광이라든지 시간에 많은 종목군들이 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시가 고가를 만들고 나서 오히려 시가가 낮은 원전주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원전주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원전주들이 조정이 깊었죠. 우진도 조정이 깊은 상태였고, 서전 기전은 오늘 한 7%대 상승이 나왔는데 가장 센 게 지금은 서전 기전 같네요. 그래서 서전 기전, 한신기계, 그리고 우중까지 해서 내일 이 원전 관련된 바이든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T 반도체를 잠시 좀 몇 개 체크를 해 보면요. 일단 LX 세미콘도 실적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구간은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다음 달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이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눌렸을 때 지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텔레칩스가 훨씬 더, 요 며칠 텔레칩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LX 그룹에서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게 계속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아래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아래 구간에 또 내려오게 된다면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동진세미캠. 실적 이슈가 끝나서 더 이상 이제 보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도 이 유럽에 만들었던 음극재 공장이 완공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세를 좀 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로 강하게 시세가 열릴 수 있는 자리고, 그만한 모멘텀과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림은 하단에서 돌파는 이 상단을 완벽하게 뚫어주면 돌파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 종목은 당연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지속해서 봐야 되고요. 예전에 매매를 지금 하고, 이때 매매를 좀 하고 오랜만에 또 다시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한 3차례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서 팔고 사서 팔고 이렇게 매매를, 오늘은 이 정도 종목 선에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요. HLB 그룹주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강하죠. 일단 뭐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조정이 약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까지 해서 HLB 글로벌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과거에 넥스트 사이언스였죠.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인가 뭐 한다라고 해서 엄청난 시세를 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군들 지금 현 순간에는 HLB 글로벌이 대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위주로 내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이 쏠리고 강한 종목 위주에서 뭐 트레이딩 매매를 하든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종목을 본다면은 뭐 시간적이라든지 일정이 남아있는 일정주 위주에서 혹은 수급주 위주에서 종목을 봐야 그나마 시장에 승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